이번 시간에는 제1장 엑셀의 이해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시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은 대표적인 스프레드시트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스프레드시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시트별로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1, 2, 3, 4 이렇게 쭉 시트를 월별로 연간치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잡한 계산 방식이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전반의 그 기능별 요소, 즉 회계부터 해서요, 재고 관리까지 일체의 업무를 엑셀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영역인데요. 우리가 통계나 경영과학에 이르기까지 기업 데이터 전반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엑셀의 그 구성 요소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 명령 탭이 있습니다. 즉 파일, 홈, 삽입,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곳에 현재는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추가하는 것을 학습해 보실게요. 그리고 제목 표시줄, 현재는 기본적인 통합 문서 1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1장 하면 여기가 제1장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각 명령 탭별로 리본 메뉴가 다 구성이 이렇게 쭉 되는데요. 이렇게 단축 아이콘화 되어 있음으로써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기도 하고요. 확장, 축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이름 상자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활용법을 익히시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함수 삽입 단추가 있습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함수 삽입 단추. 바로 옆에는요, 수식 입력줄입니다. 물론 우리가 F2 키를 눌러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수식 입력줄에서 바로 수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 수식 입력줄 역시 확장하고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워크시트 작업을 하는 이 시트 안에는 첫 번째 마우스가 위치한 셀 포인트, 즉 셀 포인트가 현재 일행 1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일행 1열. 참고로 가로 횡, 그 다음에 세로 열. 그래서 우리가 로 혹은 칼럼이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가 있습니다. 1번 시트, 2번 시트, 시트 3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쭉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시트 탭, 이 단추를 이용해서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워크시트 화면을 축소, 확대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동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엑셀 옵션들 중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여기 있죠. 리본 메뉴에 새로운 도구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직접 한번 해보실게요. 통합 문서 하나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현재는 3가지만 있죠.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취소, 그 다음에 다시 실행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죠. 자, 여기에 1, 2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 취소 또는 다시 실행 가능하죠. 자, 파일, 홈, 여기 리본 메뉴에서
파일 탭을 먼저 클릭해 볼까요? 파일 탭. 그러면 이렇게 있죠. 물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오피스 2019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엑셀 오피스를 어떤 버전을 쓰시냐에 따라서 화면 구성 요소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대동소이하니까 지금 현재 본 화면과 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찾아보시면 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교재는 2010 버전으로 맞춰져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한번 보실게요. 자, 옵션이라고 있죠. 옵션. 자,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뭐 리본 사용자를 하나 추가하면은 위에 올라가겠죠. 화면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뭐 시간 되시면 한 번씩 클릭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하나만 추가하는 법을 익혀볼게요. 자,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빠른 인쇄라고 되어 있죠. 네, 빠른 인쇄가 있습니다. 빠른 인쇄를 클릭해 볼까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여기에 있죠. 좌측 상단에 세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추가를 하면 빠른 인쇄 하나 추가되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하면은 여기에 단추가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뭐 이걸 다시 삭제하고 싶으면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 클릭해 볼게요. 네, 그럼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다음은 엑셀 도구 모음을 한번 보실게요. 자, 뭐 기본 도구 모음, 뭐 이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조금 전에 살펴보았었죠. 다음 명령 탭이 있습니다. 자, 파일, 홈, 삽입 등등 쭉 있었죠. 자, 다음은 리본 메뉴입니다. 네, 현재 파일 명령 탭에 이러한 리본 메뉴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일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뭐 클릭을 하면 바로바로 실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 방식은 본 PPT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엑셀에서 실제 함께 실습을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좀 듀얼 모니터를 활용하셔서 화면 한쪽에는 본 동영상을 틀어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 속도가 본인과 안 맞을 때에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실행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화면에는 엑셀을 띄워놓고 하시면 좀 수월하겠죠. 최대한 실습은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차곡차곡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름 상자입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현재 마우스 포인트 셀 위치를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요. 그죠? 있습니다만. 자, B2 여기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름 상자의 이름을 수정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변화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 수식 입력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식 입력 줄에서 보시면 여기 있죠. 바로 는 뭐 s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B2에서 D2까지 즉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 합산하라고 하는 명령, 함수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 입력 줄 혹은 여기에서 마우스 포인트 셀을 위치시키고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펑션 F2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펑션 키 2번을 실행하시면 여기에 현재 입력되어 있는 것과 수식 입력 줄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서로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즉 펑션 키를 써서요. 어떻게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직접 실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수식 입력줄 함수 삽입에서 내가 특정 함수 명령어가 뭔지 모를 때에는 여러분들이 함수 검색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합산이라고 해볼까요? 네, 합산 검색. 그러면 sumif와 sum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뭐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해보자 확인하면은 합산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 셀 포인터가 가늘게 바뀔 때 드래그를 하시면 합산이 이때 것도 자동으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방식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는요. 다시 함수 마법사를 가서요. 취소를 하시고 이것을 딜리트 하겠습니다. 딜리트해서 다시 함수. 이번에는 특정 함수 명령을 알고 있을 때에는요.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뭐 sum 하면은 이렇게 찾아갑니다. 물론 최근에 지금 사용한 함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아니면 검색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요. 그냥 수식은 무조건 는 하시면 되죠. 는 sum sum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여기까지 끝에 갈로는 안 치셔도 됩니다. 그냥 엔터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요. 는 sum 그냥 괄호를 바로 치시면 됩니다. 괄호를 바로 쳐서 드래그해서 엔터. 결과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죠. 자, 이번에는 범위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예찬의 국영수 합산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이름 상자가 있죠. 이름 상자를 클릭을 해서 자, 이름을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예찬의 점수라고 표현해 볼게요. 예찬 점수. 즉 B에서 D까지는 예찬 점수라고 우리가 이름 상자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상황에요. 자, 엔터를 치면 되겠죠. 엔터를 치고 여기서 여기까지 드래그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합산을 해볼게요. 다시 는 이번에는 역시 sum 괄호 열고요. 이번에는 예찬 점수라고 이미 우리가 명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예찬 점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예찬 점수 엔터 치볼까요? 동일한 결과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주의하실 것은 수식는 해서 범위를 지정한 것은 상대 참조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고요. 후자의 방식, 즉 이름 상자를 바꾸어서 그냥 sum 예찬 점수라고 키인을 한 것은 절대 참조를 사용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드래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어떻습니까? 예찬 점수 똑같은 예찬 점수가 복사가 되어버렸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복사를 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바로 김예서의 B3에서 D3을 합산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차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세요. F2키, 펑션 2키 또는 수식 입력줄에 드래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뭐 F2키를 누르신다든지 해서 여기 B2의 마우스 위치를 하시고 우리가 절대 참조를 설정할 때는 달러 표시를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달러 표시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여기서 달러 표시를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달러 표시를 누르시든지 아니면요. 그냥 F4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펑션 키 F4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네. 역시 뒤에 것도 펑션 4, F4키를 누르시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은 달러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역시 똑같이 절대 참조. 즉 자동으로 얘를 합산해 준 것이 아니고요. 위에 것이 고정이 되어 버렸죠. 절대 참조라고 하는 것은 특정 범위를 고정시켜 버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시다가 이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수식에 에러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엑셀의 워크시트가 실제로 어떤 구성 요소로 갖춰져 있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총 뭡니까? 2에 14승이라 되어 있죠. 16,384열입니다. 그 다음에 행은요, 100만 단위죠. 1048, 576, 즉 2에 20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죠. 워크시트 수는 뭐 계산하실 수 있겠죠. 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마우스를 뭐 어느 위치에 놓으셨던지 간에 우리가 맨 끝에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일일이 화살표를 움직여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어느 세월에 가겠습니까? 그죠? 예, 현재 마우스 위치에서 홈키를 바로 키내 보세요. 홈키를 누르면 제일 첫 번째로 가죠. 그 다음에 엔드키를 한번 엔드키를 한번 누르세요.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그 상태에서 화살표 상하 좌우에 오른쪽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현재 뭐 입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의 맨 끝으로 찾아가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엔드키를 누르고요. 다시 왼쪽을 하면은 돌아가죠. 이번에는 엔드키 누르고 화살표 아래로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죠. 다시 엔드키 화살표 오른쪽 이렇게 갑니다. 그죠? 현재 중간에 공백이 이 3에는 공백이 있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가 되죠. 자, 이런 방법 등을 활용하셔서요. 자, 엔드키 이번에는 한번 누르고 제일 화살표 오른쪽 눌러볼게요. 그러면 끝까지 갔죠. 네, 이게 14승입니다. 역시 홈키 누르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고요. 자, 이번에 역시 적당한 위치에서 엔드키 누르고 화살표 제일 아래 눌러볼게요. 네, 1048576 찾아갑니까? 네, 이번에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엔드키 누르고 화살표 제일 위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 휠 마우스를 한번 당겼다가 늘렸다가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커지고 하죠. 그래서 그 확대, 축소 등을 이렇게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역시 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엑셀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상자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에서 이 시트 좌측 하단이죠. 시트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요. 우클릭. 자, 이동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뭐 이름 바꾸기 이런 거 되겠죠. 자, 이름 바꾸기 한번 해볼까요? 뭐 테스트라고 해봅시다.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테스트. 그럼 테스트라고 바뀌었습니다. 역시 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이동 복사를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동 복사. 자, 복사원 만들기를 함께 클릭하십니다. 현재는 엑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네. 자, 복사본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마우스를 좀 내려보시면은요. 끝으로 이동 이런 게 있죠. 한번 참고로 끝으로 이동해 볼까요? 복사본 만들기 확인.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우측 시트죠. 자, 여기 제일 우측 시트에 동일 이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테스트 2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럼 마우스를 클릭한 상황에서요. 쭉 앞으로 당겨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끝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주지 않았으면 제일 앞에 복사가 됩니다. 이동 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사본 누르지 않고 그냥 클릭을 하시면 그냥 단순 이동만 됩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마우스 이렇게 이동 복사를 했죠. 복사본 만들기에 클릭한 상황이죠. 복사본 만들기 클릭하지 않고요. 그냥 뭐 적절한 위치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죠. 그냥 마우스 원클릭을 해서요. 이렇게 옮기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이런 간단한 방법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엑셀의 데이터 편집 파트로서요. 문자 열부터 학습을 하실게요. 자, 문자를 표시하는 형식, 그 다음에 숫자 기호 문자 빈칸의 조합, 그 다음에 셀의 왼쪽으로 자동 정렬, 그리고 숫자를 문자로 인식할 때 어퍼스트로피, 우리가 따옴표 또는 쌍따옴표라고 그러죠, 그죠? 네, 자, 이 어퍼스트로피를 붙여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이 차이점을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엑셀로 넘어가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자 열 파트예요. 자,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예, 확대시켜서 현재 4번에 보시면 자, 100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앞에 어퍼스트로피를 붙여서 입력시켜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전화번호는요, 현재 텍스트 파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중간에 다시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이 학번이나 이 4번 같은 경우 순수하게 이 숫자만으로 그 입력을 시켰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함에 있어서 자, 볼까요? 1001이라고 한번 키를 해볼게요. 1001 하면 숫자로 입력이 되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자동 정렬을 시켜버리죠. 근데 현재 어퍼스토피를 붙여서 하면은요, 텍스트로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4번이나 학번 같은 경우는 이 특정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한마디로 데이터입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문자열로 입력시켜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나중에 수식 입력을 시켰을 때에 텍스트인 경우와 이 혼돈 때문에 계산이 좀 엉터리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식별자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문자열로 입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로 좀 내용을 살펴보고요. 다음 숫자를 한번 볼까요? 자, 뭐 실수나 정수, 뭐 이렇게 또 분수인 경우 어떻게 입력하냐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분수를 입력할 때 하나 유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냥 나중에 한번 1 나누기 4와 같이 입력시켰을 때, 그죠? 실제 분수를 입력시키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0을 입력을 한 후에요. 한 칸을 띄우셔야 됩니다. 스페이스, 공간을 한 칸 주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셔야 분수로 입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 자, 나중에 총점을 계산하실 때 그냥 는 해서 4층 연산 바로 써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숫자 부분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사원 토익 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이렇게 숫자로 입력시키니까 우측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원 카드 번호 마우스 우클릭 우리가 셀 서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일반으로 되어 있고 그죠? 표시 형식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바꾸겠다. 사원 카드 번호는 텍스트로 일괄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렬의 위치가 서로 틀려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데이터가 이 텍스트 서식으로 변경하면 여러분들 계산 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를 입력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입력시켜서는 안 되고요.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날짜를 한번 볼게요. 자, 날짜를 입력시킬 때에 자, 데이터 유형 보시면 오늘 날짜 됐습니까? 컨트롤 플러스
자, 세미콜론이죠. 네. 콜론 아닙니다. 그죠? 콜론은 그냥 점점이고죠. 자, 이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 그리고 현재 시간을요.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네. 이렇게 세미콜론을 입력시키면 예,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표시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수식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직접 뭐 키인을 하는 경우였죠. 여러분들이 는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 곱하기는 뭡니까? 별표죠. 곱하기 0.2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우스로 예를 하고 곱하기 0.3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토익 점수 곱하기 예를 들어서 0.5 비율로 계산을 자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마우스 셀 포인트가 가늘게 바뀔 때 이렇게 하시면 상대 참조로서 자동을 알아서 한 칸씩 내려오면서 자동 계산을 해주죠. 그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한번 볼게요.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는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 세미콜론이었죠. 세미콜론 자, 입력.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은요.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황에 세미콜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손을 다 활용해서 엑셀 기능을 활용하시길 바라요. 날짜 같은 경우는요. 슬래시 기능을 썼었죠. 그래서 3월 2일 3 슬래시 2 엔터 되죠. 그 다음에 분기를 표기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 어퍼스트로피를 먼저 키인을 하고 4월 1일 자 1분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분수로 표시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자, 0을 먼저 눌렀죠. 0.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빈 공간을 하나 입력시키시고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됐었죠. 자,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메모를 한번 볼까요? 자, 메모 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 실제 이 계산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메모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국민연금 위치에 셀폰트를 위치하시고 자 검토 탭을 누릅니다. 지금 삽입 페이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검토 탭에서 자 메모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메모 새 메모를 하나 추가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Shift F2 단축키를 활용하셔도 되죠. 엑셀을 자, 능숙하게 활용하시게 되면 가능하면 단축키를 빨리빨리 활용하시는 게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새 메모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시켜 쓸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이렇게 볼까요? 뭐 국민연금 비율이라고 해볼까요? 비율. 국민연금 비율. 자, 는, 뭐,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의 현재 뭐 4.92%라 되어 있죠. 그죠? 네. 근로소득의 4.2%로 계산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메모를 남길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를 위치하시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로 넘어가기 전에요. 자, 먼저 자,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가실게요. 자, 지금은 처음이라 여러분들께 PPT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또 엑셀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는요 그냥 엑셀 화면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왕이면 책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논리 함수 뭐 수식의 if, 논리곱, and, or와 not 등은 통해서 true와
false의 값을 판단할 수 있다. 나중에 3장에서 함수와 배열 수식에서 좀 상세히 다루고요. 자, 다음은 셀 서식 부분입니다. 우리가 셀 서식에 일반일 때, 즉 회계일 때, 통화일 때, 숫자일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엑셀 함수에서요. 회계 함수로 가서요. 화면을 조금만 확대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현재 숫자로만 다 입력되어 있죠. 네, 숫자로 다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셀 이렇게 서식을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제는 단축키를 바로 쓰겠습니다. 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 1 혹은 느낌표 부분이죠. 네, 하면은 바로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집니다. 자, 이 셀 서식에 일반으로 실제로 보기 이렇게 되어 있죠. 표시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숫자로 갔을 때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현재 그 마이너스일 경우에 어떻게 표시할지, 그러면 뭐 소수자리 수를 이렇게 뭐 늘려 가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지금은 통화 내지는 회계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자, 회계인 경우는 회계 서식을 사용하면 통화 기호와 소수점에 맞추어 열이 정렬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은 escape를 쳐서요. 자, 홈 부분에 여기 표시 형식 리본 메뉴를 이제 한번 바로 활용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좌측에 보시면 회계 표시 형식이 있죠. 화살표를 한번 확장시켜 보면요. 한국어. 통상 이제 원화 표시를 많이 하게 되죠.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표시가 다 안 됐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이 범위에 적정한 셀에서 이렇게 늘려 한번 보세요. 늘려 보시면 표시가 되죠. 지금 확대해 놔서 그렇거든요. 아니면 자, 다시 컨트롤 Z 이전 양식에서요. 이렇게 설정된 이 셀들은 동시에 즉 마우스 포인터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뀔 때 어디서든 간에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전체가 다 이렇게 표시가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단축키 혹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좀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기 전에요. 다양한 사용자 지정 서식 등에 관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표시되는 그 다음에 뭐 숫자, 통화, 회계, 날짜, 시간 등등 여러 가지 표기 방법에 따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표준 서식과 사용자가 새로 생성하는 서식들의 목록, 즉 내가 일반적인 이런 형태가 아닌 내가 원하는 형태의 표시 방법으로 바꾸어 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론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실습을 볼게요. 서식 문법은 이렇습니다. 자, 색깔 다음에요. 조건. 그리고 서식 순서는 양수, 음수, 그 다음에 0, 텍스트 서식 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교재 사용자 지정 서식 기호를 참고하면서 함께 해보실게요. 자, 사용자 지정 서식 기호가 이렇게 많이 있죠.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원클릭을 해서 화면을 살짝 튕구면 오른쪽으로 가시겠죠. 그 다음에 엑셀 화면을 키워서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탭을 이동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한 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한번 하나 추가해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생기죠. 자, 여기에서 자,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입력을 3.141592 라고 한번 입력을 시켜 볼게요. 여기 있죠. 3.141592. 자, 엑셀에다가 3.141592 파일을 한번 입력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42.10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72.5도 한번 입력시켜 볼까요? 72.5. 그 다음에 뭐 3.14. 자, 여기서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요. 제가 다 키인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3.141592와 42.10 부분을요. 자, 컨트롤 느낌표죠. 그러면 자, 표시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현재 표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것을 지우시고 여기서 표시된 예와 같이 샵샵.샵샵샵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샵샵.샵샵샵.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3.142 42.1과 같이 표기가 되어지죠. 즉 자릿수에 대한 위치를 표시하는 문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효한 0에만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세 자리, 그죠? 3점 앞에 샵샵의 영향을 받고 점 샵샵샵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2.1 0이라고 입력시켰던 것에는요. 현재 뒤에 유효하지가 않죠. 그래서 유효한 것만 표시된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리본 메뉴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더 확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샵 표시로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숙지를 하실게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두 개를 이와 같이 000.0000으로 했을 때는 자, 유효하지 않은 0이라도 자릿수에 맞도록 0을 삽입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역시 컨트롤 1 보시면 자, 역시 사용자 지정해서 이번에는 표시 형식을 000.0000 이라고 표시를 하면은요. 확인. 바뀐 걸 아시겠습니까? 네,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 유효하지 않은 0이라도 자릿수에 맞도록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5.6과 70.3이라고 입력시킨 거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자, 퀘스천 마크로 했죠. 자, 이것은 소수점을 기준으로 앞뒤의 유효하지 않은 0 대신 뭐요? 스페이스죠. 스페이스를 채워서 자릿수를 정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표시 형식을 이번에는 느낌표로 물음표로 바뀌었죠. 자, 물음표 2개, 그 다음에 뒤에도 2자리 이렇게 했을 때 유효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표기하는가 보실 수 있죠. 뒤에 스페이스가 하나 표시가 되죠. 앞에 역시나 스페이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란이 하나 들어가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거 자 숫자 1000 단위를 구분하는 것. 자, 4200이죠. 숫자 1000 단위. 자, 여기서 표시 형식에서 뭐 이렇게 표시를 뭐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방법을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요. 자, 다시 컨트롤 Z 하고요. 역시 사용자 지정 그렇죠. 사용자 지정에 표준 형식을 이번에는 샵 콤마죠, 그죠? 점 아닙니다. 피리어드 아닙니다. 콤마를 넣고요. 샵샵샵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복이 이렇게 나와지죠. 1000 단위로 구분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음에는요. 자, 원래 .25, 즉 0.25라고 입력했었던 숫자가 이번에는 표시 형식을요. 자, 여기 보세요. 값에 뭘 곱한다. 100을 곱해 가지고
백분율 기호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죠. 네, 백분율로 표시를 해보라. 그래서 보세요. 샵을 들어가죠. 그죠? 곱하기니까 100이니까 그죠? 예, 2개입니다. 예, 2개죠. 그래서 샵으로 표시를 합니다. 샵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 백분율로 표시를 해보자. 여기 25%라고 표기가 되었죠. 물론 다시 컨트롤 Z 해서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백분율을 표시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 3.14의 이번에는요. 색깔을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예, 색깔을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괄호 안에 빨강이라고 표시를 할 경우입니다. 자, 역시 단축키를 활용하시고요. 이번에는요. 갈로죠. 예, 대갈로입니다. 예, 대갈로를 쳐서 이번에는 색상을 여러분들이 특정 색상으로 여러분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빨강이라고 표시를 했죠. 네, 이 색상이 바뀌죠. 그 다음에 1990, 200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 연도에 즉 YY를 쓰면 두 자리 연도, Y 네 자리를 쓰면은요, 네 자리로 연도를 표시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 지정에서요, 자,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자리만 표시를 해볼까요? 네. 두 자리를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텍스트를 넣으실 때는요, 반드시 쌍따옴표 안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쌍따옴표 안에 두 자리를 표시하고요. 쌍따옴표를 넣고 그 다음에 몇 년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 라고 표기를 바꿔볼게요. 자, 두 단위만 현재 여기 제가 두 개 다 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05년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 했던 것과 다르게 나온 이유는요. 예, 날짜 형식을 여러분들이 다시로 타이핑을 했었어야 됩니다. 즉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지금 1990이라고 그냥 입력을 했는데 날짜로 인식을 못한 거죠. 숫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자 1990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다시 뭐 01 다시 05로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입력시켜 볼게요. 원래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여기시 뭐 200 2020년으로 할까요? 이방이면 2021년 03 02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었다고 했을 때에 먼저 얘를 두 단위만 표기를 해달라 연도로 표시를 해달라고 바꿔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날짜로 그죠? 것을 우리가 임의로 YY 그 다음에 쌍따옴표 하고요. 년만 나는 표시를 하고 싶다. 자 볼게요. 그러면 90년 됩니까? 네. 그 다음에 2021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네 단위로 이제 표기를 해달라. 네. 역시 사용자 지정에 이번에는 역시 네 단위 한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쌍따옴표가 들어가야 되죠. 다시 년 자, 이렇게 쌍따옴표로 마무리를 하시고 하면은 2021년으로 표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요. 자, 여기입니다. 자, M은 1에서 12. 그죠? 그 다음에 MM은 0, 1과 같은 방법. MMM은 뭐 제뉴얼리에서 디셈버리까지. 그 다음에 M 네 자리로 표시하면요. 이렇게 원래 전체로 월을 표기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12월로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요. 사용자 지정해요. 자, mm월이죠. 두 단위로 표시를 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역시 쌍따옴표죠. 쌍따옴표에 월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면은 이렇게 바뀌면 역시 날짜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뭐 1999년 12월 22 자,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되면 바꿔지죠.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는 여기에는 리본 메뉴를 써볼게요. 자, 여기에서 바로 사용자 지정으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타 표시 형식 하면 이렇게 넘어지죠. 다양한 것을 여러분들이 접해 보실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자, 4개 넣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혹시 뭐 5개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첫 글자, 뭐 2글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mm을 여러분들이 넣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자, 3개면은 전열 약식으로 표시가 되죠. 4자리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 D는 1에서 31, DD는 01로 표시해주고요. DDD, 그 다음에 DDDD는 이렇게 표시해준다. 되어 있죠. 자, 컨트롤 역시 뭐 DDDD로 바꿔보겠습니다. 프라이데이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13일, 이번에는 13일로 표시를 했었네,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을 DD로 했네, 여기서는요. 그러면 DD로 표시를 하고, 역시 이번에 쌍따옴표를 공백을 한번 줘볼까요? 한 3칸 정도 공백을 주었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차이 나는지. 차이가 나죠, 그죠? 그 다음에 7은 DDD. 컨트롤 I. 이런 식으로 바뀝니까? 그 다음에 자, 텍스트입니다. 표시된 문자를 셀 안에 있는 값에 추가한다 되어 있죠. 보시면 H라고 해서 샵을 5개 넣었을 때에 자, 실제로 어떻게 6개네, 그죠? 6개를 넣었을 때 어떻게 추가되는지를 한번 보십니다. 여기에서는 자, 먼저 H라고 표시를 했네, 그죠? 대문자 H 쌍따옴표를 하고 뒤에 표시를 예를 들어서 뭐 5개, 6개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입력 내용과는 좀 다르니까 뭐 5개만 하면 되겠는데 자, 1, 2, 3, 4, 5, 6개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봅시다. 자, H에 63022 뒤에는 유의하지 않으니까 표시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 표시 형식을 주로 보면은 이제 뒤에다가 원래 앞에 것을 충분히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맨 뒤쪽에 그죠 통상 보면은 쌍따옴표 해서 얘가 이 수치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의미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지진 않았으니까요 특정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숫자예요. 여러분 셀 한번 보세요. 자, F2를 한번 보세요. 63022이죠. 실제로는 그죠. 근데 뒤에 의미라고 하는 것이 표기가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실제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 숫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의미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표준 서식 문자들로 각각 사용자가 지정 숫자 서식이 지정된 상태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보시면 달러 표시가 들어가고 샵 표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 당연히 이제 앞에 달러 표시가 들어가지고 그죠?
다음에 샵.000이라고 하는 것이 자, 샵 이게 실제 314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 숫자 314가 들어가고요. 뒤에는요, 세 단위까지 표시하라고 하는 의미죠. 그대로 한번 표시를 해 보실게요. 자, 사용자 지정에 달러 표시를 해달라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네, 달러 표시. 그 다음에 숫자 앞에 숫자가 들어가지고요. 뒤에 자, 세 단위까지 이렇게 세 단위에 표시를 해달라. 자, 이렇게 바뀌죠. 자, 여기서 지금까지 쭉 연습을 해본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어야 실제 우리 기업 그 양식에서 보고서 양식에 가장 익숙한 그리고 유익한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시면서 제대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조금 활용법을 조금 더 넓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지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숫자로도 한번 바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도 한번 여기서 찍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도요. 그 다음에 자, 소수 단위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줄이는 것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거는 하시고 나머지는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꿔보시는 이런 연습들을 반복해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